한여름 무더위 속 시원한 실내는 더없이 반갑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가 지끈거리며 이상하게 피로가 누적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하루 종일 있었을 뿐인데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컨디션이 무너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냉방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냉방병은 여름철, 특히 장시간 냉방이 가동되는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건강 이상입니다. 무더운 외부 환경과 차가운 실내 공기의 반복적인 온도 차이가 신체 밸런스를 깨뜨리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냉방병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일시적인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면역력 저하, 만성 두통, 소화장애, 심하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노년층,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여름철 건강 위협 요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냉방병의 증상과 원인, 감기와의 차이점, 치료 방법과 예방법까지 건강한 여름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냉방병의 대표적인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증상은 몸살 감기와 유사한 증상입니다. 근육통, 두통, 오한, 콧물, 재채기, 기침 등이 나타나며 일반 감기와 매우 비슷해 구분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장애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복통이나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신 피로감입니다.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며 집중력까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생리불순이나 수면 장애입니다.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절통, 손발 저림 등의 혈액순환 장애 증상입니다. 찬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외에도 코막힘, 목 통증, 피부 건조함, 피부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냉방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여름철, 외부 온도는 30도를 훌쩍 넘기지만 실내는 20도 안팎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도 이상의 큰 온도 차는 신체의 체온 조절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환경이 반복되면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체온, 혈압, 소화, 심장 박동 등 기본적인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갑자기 찬 공기를 많이 마시면 기관지와 점막이 자극받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면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와 세균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실내에 머무르며 운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통이나 저림 증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에어컨이 바로 몸을 향해 불어오는 구조라면 그 영향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기와 냉방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으로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냉방병은 바이러스 감염보다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며 열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는 대개 며칠간 증상이 계속되며 점차 나아지지만 냉방병은 환경이 바뀌면 급격히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냉방병은 소화불량이나 생리불순, 수면 장애처럼 감기와는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증상이 반복되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심해진다면 냉방병 가능성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조절입니다. 너무 낮은 실내 온도는 피하고 에어컨의 온도를
25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에어컨 바람의 방향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외출 시 얇은 겉옷을 챙겨 실내외 온도 차를 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생강차, 유자차 등을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유지해야 냉방병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한방에서는 냉방병 치료를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뜸, 온찜질, 생강탕 등 자연요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냉방병을 예방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겠죠? 첫째, 에어컨 사용 시 이 시간마다 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실내 공기가 정체되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와 세균,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둘째, 실내외 온도 차이를 57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에어컨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청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장시간 냉방 아래에 있지 말고 중간중간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다섯째, 땀이 식은 상태로 냉방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운동 후나 외출 후에는 반드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건조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해주면 냉기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생강, 계피, 마늘 등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 시니어 분들은 냉방병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추위를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냉방병이 진행될 때까지 자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나 가족들은 어르신들의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항상 적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년층의 경우 냉방병이 만성 피로나 지병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되며 예방이 가장 확실한 치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냉방병의 증상과 원인, 감기와의 차이, 치료와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여름철 불편함으로 넘기기엔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크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냉방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균형이 깨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병이 생깁니다. 특히 시니어와 노년층은 한 번의 냉방병이 큰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고 가볍게 땀 흘리는 운동과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관리해 보세요. 무엇보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여름철 최고의 건강 전략입니다. 올 여름, 냉방병 없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